코모 아로솔입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반드시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한 아주 중대한 사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과세.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이 시기가 왜 그렇게 결정적인지 아십니까?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파이코인으로 엄청난 부를 이룰 거라는 확신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심층 해설에서는요, 코인 가격이 얼마 가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겁니다. 바로 세법입니다. 당장 내년이죠? 2027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지금 정확히 꿰뚫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그동안 생태계 안에서 잠 안 자고 노드 돌리면서 어렵게 쌓아올린 그 막대한 부가 정말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과세의 진짜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2026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진짜 스스로한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부자될 준비는 당연히 하셨겠죠. 파이 생태계 안에서 노드 쌩쌩하게 돌리고 각종 앱들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생태계에 기여하시는 분들 중에 앞으로 엄청난 자산을 거머쥘 분들, 제 주변에도 벌써 눈에 보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탈중앙화된 생태계 안에서 숫자를 불려나가는 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딱 절반의 선곡일 뿐입니다. 진짜 피 튀기는 전쟁은 그 자산을 우리가 밥 사 먹고 차 사는 현실 세계의 구매력으로 바꿀 때,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지금 코앞에 닥친 새로운 과세 인프라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요, 문 다 열어놓고 내 자산 가져가라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혹시 지금 수익 내는 데만 정신이 팔려 계신 건 아니겠죠? 세금 폭탄은 재수가 없어서 맞는 게 아닙니다. 제도의 구조를 모를 때 아주 필연적으로 터지는 재앙이에요. 자,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팩트체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리적으로 밟아갈 6단계 흐름입니다. 2027년 과세 규정, 국내 거래소 장부화, 감시망, 탈중앙화 생태계, 현금화 출구, 그리고 2026년 생존 전략 순으로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시죠. 첫 번째, 2027년 과세 규정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팩트부터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아두고 가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 다들 아시죠?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코인을 팔거나 심지어 빌려줘서 생긴 소득까지 전부 기타 소득으로 묶여서 분리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입니다. 1년에 딱 250만 원까지만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상 벌면 어떻게 되느냐?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서 사실상 22%의 세금을 두드려 맞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2월 결손금 공제 불가라는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5천만 원 시원하게 까먹고 내년에 5천만 원 벌었다고 칩시다. 우리 생각엔 본전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손해본 건 그냥 날아가는 거고요. 내년에 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주 얄짤없이 22% 세금을 내야 하는 진짜 잔인한 구조입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계산표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팍 와닿으실 겁니다. 1년 순이익이 500만 원이면 세금 55만 원 내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귀엽죠? 1,000만 원 벌면 165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파이코인으로 딱 3천만 원만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250만 원 공제 빼고 남은 2,750만 원에 22%를 곱하면요, 무려 605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3천만 원 벌어서 600만 원을 세금으로 떼인다는 거 속이 쓰리다 못해 진짜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2027년부터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질 아주 냉혹한 수학적이고 법적인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국내 거래소 장부화. 이게 바로 과세 당국이 휘두를 진짜 무기입니다. 사실 세율 22%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세금을 뜯어내기 위한 장부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미 가상자산 과세제도 서식에 가상자산 거래 명세서랑 가상자산 거래 집계표라는 걸 싹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요, 이 서류들을 우리가 머리 쥐어 뜯으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제출용이에요.
다시 말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국내 거래소들이 여러분이 거래하고 옮기고 취득하고 기말에 얼마나 들고 있는지 그 모든 내역을 심지어 단가 하나까지 싹 다 정리해서 분기마다 국세청에 갖다 바친다는 뜻입니다. 내 손안에 있던 거래소가 하루아침에 국세청의 세무장부, 아주 강력한 자동화 감시망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냐? 아닙니다. 제가 파생상품 양도세 내면서 지난 5년 동안 뼈저리게 겪었던 거랑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구조예요. 예전에 파생상품 시장 처음 열렸을 때는요, 국세청도 개개인이 얼마 벌고 잃었는지 정확히 추적을 못해서 엄청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증권사 장부의 모든 매매가 1원 단위까지 다 남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계산기 두드리고 국세청은 그냥 그 데이터 받아서 세금 걷어가요. 국세청 직원이 저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쓰는 증권사가 곧 국세청의 눈이 된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정확히 이 루트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국내 거래소가 곧 완벽한 세무장부가 된다. 이 통찰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감시망과 사각지대입니다. 국세청이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어디는 못 보는지 짚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화로 현금 출금할 게만 세금 내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7년 땡 치면요, 국내 거래소 안에서 여러분이 숨 쉬는 것 빼고 다 기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코인을 원화로 파는 건 당연하고 테더로 바꾸거나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다른 코인으로 수합하는 행위까지 싹 다 양도 및 교환으로 잡힙니다. 과세 대상이란 소리예요. 아, 그러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내 개인 지갑으로 쏙 빼버리면 모를 거 아니야? 네, 그것도 다 출금 이전 명세서에 도장 쾅쾅 찍혀서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국내 거래소에 발을 들이는 순간 투명 인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바이낸스나 OKX 같은 해외 거래소 쓰면 안전하겠네? 이 생각하셨다면 당장 버리세요. 거기도 이미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OECD의 암호화 자산 보고 체계인 카프에 이미 서명 쫙 해놨습니다. 2027년부터는 국가들끼리 알아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핑퐁 치듯 교환하게 돼요. 게다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라는 아주 무서운 룰이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 해외 지갑에 있는 현금이랑 코인 다 합쳐서 1년 중 단 하루라도 5억 원 넘어가잖아요.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엄청난 과태료는 기본이고요. 명단 쫙 공개되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한마디로 해외 거래소도 이미 국세청 그물망 안으로 질질 끌려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탈중앙화 생태계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른바 장부 밖의 경제활동 영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파이 생태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방금 말씀드린 국내 거래소의 단타 매매랑은 본질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우리 파이 지갑 써서 디앱에서 결제하고 런치패드 참여해서 토큰 받고 유동성 풀에 기여해서 이자 농사 짓잖아요. 앞으로는 AI 에이전트들이 알아서 1초에도 수십 번씩 미세하게 결제하고 정산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모든 활동이 특정 기업이나 은행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이 암호를 주고 있는 비수탁 지갑, 즉 개인 지갑 안에서만 뺑뺑 돈다는 겁니다. 업비트 같은 중앙화된 사업자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국세청에 이 사람 이렇게 거래했습니다 하고 일러 바칠 주체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이 생태계 안에서 벌어지는 수십만 건의 마이크로 트랜잭션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건건이 세금 계산기 두드리는 게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나 조세 행정적으로나 완전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갑 주소가 우리 주민등록번호랑 직통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스스로 국세청에 세무자료를 팩스로 써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태계 안에서 순수하게 지지고 복고하는 그 자체를 매 순간 세금의 잣대로 잘라내는 건 지금의 세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른바 장부 밖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법정화폐 현금화 출고입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아주 결정적인 길목이죠. 오늘 영상에서 이 한 문장만큼은 무조건 가슴에 새기고 가셔야 됩니다. 과세는 생태계 내부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원화로 바꾸려고 나가는 바로 그 출구에서 터진다. 정부가 깔아놓은 모든 그물망, 아까 말씀드린 거래명세서, 집계표, 은행 실명계좌 연동, 이 모든 게 다 뭘 위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 가상자산을 현실 세계의 원화로 가져오는 바로 그 순간을 완벽하게 낚아채기 위해서 설계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이코인만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국밥도 사 먹고 아파트도 사려면 결국 원화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개인 지갑에서 파이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는 그 2번 단계. 여기서부터 벌써 국세청 레이더에 삐빅 하고 잡힙니다. 그리고 3번, 원화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양도 거래가 확정되면서 과세 이벤트가 빵 터지는 거고요. 마지막 4번 단계, 은행 계좌로 돈을 쏙 빼면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완벽하게 국세청 장부 위에 여러분 이름 섭자와 출금액이 대문짝만하게 새겨지는 겁니다. 게임 끝인 거죠. 그런데 이 출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무시무시한 함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입증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10억 원어치 파일을 국내 거래소로 다 가져와서 팔았다고 칠게요. 그럼 시스템이 묻습니다. 너 이 10억 원짜리 코인 대체 언제, 얼마에, 어디서 구한 거야? 원가 대봐. 파이 생태계 안에서 지갑 옮기고 런치패드로 굴리고 했던 그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들을 여러분 스스로 명확한 기록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아주 심플하게 갑니다. 증명 못해? 그럼 네가 이거 공짜로 얻은 걸로 칠게. 원가 0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전체가 고스란히 이익으로 잡혀서 거기에 22%, 무려 2억 2천만 원을 눈뜨고 코베이듯이 세금으로 뜯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세금 폭탄이에요. 그래서 6번째, 2026년 생존 전략. 우리가 왜 당장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도죠? 네, 2026년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황금의 시간, 골든타임입니다. 내년 2027년 1월 1일,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면서 국내 거래소와 세무장부가 완전히 찰떡같이 동기화되어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이 생태계 안에서의 포지션, 지갑 구조, 그리고 입증할 기록의 틀을 완벽하게 세팅해 둬야만 합니다.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오늘 해설의 가장 결정적인 하이라이트 나갑니다. 귀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정부가 그나마 만들어둔 유일한 숨통이 하나 있습니다. 법적 용어로 의제 취득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이 뭐냐면, 그래, 2027년 1월 2일 이전에 네가 이미 가지고 있던 코인은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실제 네가 산 가격이랑 2026년 12월 31일 그날의 시장 가격 중에 더 큰 금액을 원가로 쳐줄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26년 12월 31일까지, 올해 말까지 합법적이고 명확한 경로로 자산을 지갑에 꽉꽉 채워두면 그 연말 시점의 가격이 여러분의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깎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막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연말 가격 픽싱,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이의 시장 가격이 가지는 의미가 완전히 남다른 겁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OKX 같은 주요 해외 거래소에서 파이 네트워크 실시간 가격이 대략 0.175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숫자를 그냥 코인 가격이 이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 가격은요, 2027년 끔찍한 감시망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생태계 안에서 자산을 확 끌어모으고 나중에 세금 낼 때 내 취득 단가는 이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기준점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째야 하느냐, 제가 4가지 액션 플랜으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비수탁 지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십시오. 모르면 당합니다. 둘째, 가격이 아직 낮고 감시망이 덜 돌아가는 바로 지금 파이 생태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내 물량과 포지션을 선점하세요. 셋째,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한 번이라도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코인 전송, 매매, 수합 내역은 무조건 엑셀 키시고 철저하게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취득원가 입증 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넷째, 생태계 안에서 계속 스노우볼 굴릴 메인 투자 자금이랑 당장 내년에 원화로 바꿔서 국밥 사 먹을 생활비 자금을 지갑부터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하십시오. 그래야 세금 계산이 안 꼬입니다. 여러분,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남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거 생각만 해도 진짜 가슴 뛰고 짜릿한 일 맞습니다. 하지만 2027년 대한민국 세무 시스템이 장부화된다는 사실, 그리고 현금화 출구에 숨어있는 그 치명적인 입증 책임의 함정을 모른다면 그 부는 눈앞에서 사라지는 신기를 불과합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진짜 100배, 1000배는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는 2026년에 서 있습니다. 아직 이 거대한 세무 인프라에 맞서 대비할 시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린 이 심층 해설 꼭 2번, 3번 곱씹어 보시고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방어할 아주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모 아루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